지금 여러분 지난주에 깜짝 놀란 뉴스 중에 하나가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이 폭력행위에 관한 처벌을 받으면서 벌금을 300만 원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양천구청장 비서를 할 때 가해라고 하는 가해 더할 가짜에 사랑의 짜 쓰는 그런 룸살롱인지 아무튼 유흥주점이라고 하는데요. 저게 저겁니다. 누가 봐도 유흥주점이라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저 사진을 지금 공개를 해놓고 있는데 저 까만 바탕에 또는 위에는 하얀 바탕, 아래는 까만 바탕, 위에는 하얀 바탕에 가에 한자로 더할 가짜에 사랑의 짜 써놓고 밑에는 이제 한글로 가에 이렇게 썼는데. 저 가해라는 술집 이름, 저 가해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말이죠. 저 가해가 전통적으로 편지글을 쓸 때 몸조리 잘하셔서 건강과 평안하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많이 썼던 그 표현이 가해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제 여성 이름자로 저렇게 썼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무튼 다층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정원호 후보가 거짓 해명을 했는데 사실은 여 종업원에게 외박가자, 그래서 성매매가 의심스러운 그런 제안을 했다가 그게 거절되자 이제 폭력행위가 빚어졌다라는 그 양천구 의회 속기록을 근거로 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까지 정원호 의원은 5.18에 대한 입장 차이로 시비가 붙어졌다. 이렇게 거짓말로 의혹을 해온 것 아니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도 가장 뜨거운 핫 이슈 중의 이슈입니다. 그것을 민주당 성평등 가족위원회 위원들을 고발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주진우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누구를 고발을 했느냐. 성평등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서영교, 이주희, 김남희 이 세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전체 회의를 갖고 정원호 후보의 의혹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성평등 위원들이 전체 회의에 다 불참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서영교 의원이 이인선, 조은희, 서명옥, 이다리, 한지아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자, 공직선거법 위반은 허위 사실을 말해야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맞고소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소를 한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고소를 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저기 보시는 가해라고 하는 저 양천구 신정동에 있었던 저 술집 가해, 저기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이냐. 왜 주먹 다짐, 발길질, 그 다음에 헤딩으로 경찰관의 이 관자놀이 부분을 귀가 있는 부분을 들이받은 이 폭력 사건 전치 2주 10일씩 진단이 나오고 결국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사건. 그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이는 자기가 폭력을 주도했다느니 그리고 5.18에 관한 논쟁을 했다는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에 그때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 쪽은 녹취 증언이 나왔는데 5.18은 절대 그런 얘기 나온 적 없다. 그리고 정원호가 사과했다고 그러는데 그럴 기분도 아니었고 사과받은 적 전혀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 주진우 위원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의 주치 폭력에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5.18을 팔아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밀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속기록에 나오는 정원호가 술집 여종원에게 외박을 강요한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외박 강요는 성매매 시도나 마찬가지다. 이제 그렇게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고발을 했으니까 자, 증거 관계를 정확히 따질 수 있게 됐다. 이것도 그 고발한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곧 사건 배당이 되면은 거기도 제발 부탁하건대 속전속결. 그래서 유권자들이 특히 서울 시민 유권자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중간 수사 결과를 꼭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호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가 서울에 있는 20개 동에 성수동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서울의 성수동을, 지금 그 성수동이 서울에서 핫플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뜨거운 곳, 핫플레이스, 핫플. 거기 이제 가장 성공적인 대표 사례라고들 얘기를 하니까 서울에다가 아예 성수동을 20개를 만들겠다. 그래서 각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갑자기 떠오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전국에 서울대 10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이재명의 핵심 공약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 공약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지방 사립대를 고사시킨다. 대학의 생태계를 파괴한다. 새롭게 대학을 서열화할 수가 있다.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대 7개 만든다는 건 다 없어지고 우선 3개에만 뭐 선별 지원하겠다. 3분의 1로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이재명이 아바타처럼 굴려고 그러나 이재명은 서울대 10개 만든다고 그랬는데 정원호는 서울의 성수동을 20개 만들어? 아마 어떤 동들은 노 땡큐, 우리 동은 성수동처럼 되는 거 원치 않아. 이런 동들도 많을 겁니다. 이재명은 서울대 10개 만든다고 그러더니 정원호는 성수동을 20개 만든다고 그러네. 나중에는 뭐 또 30개 만든다는 말 나올까 봐 겁나네. 이런 문자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어떤 부동산 공약을 내놨느냐. 19살에서 39살, 그러니까 20, 30대 청년들을 위해서 서울에 12억짜리까지 집을 살 경우에 20%만 내면 나머지 80%는 서울주택공사가 대신 내주겠다. 가령 여기가 지금 광화문입니다. 여기 광화문 여기 가까이에 아파트가 하나 있다.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인데 12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청년이 그중에 2억 4천만 원만 내면, 2억 4천만 원만 내면, 그것도 뭐 자기가 뭐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저금을 오랫동안 하면, 39살 직장을 해온 사람이라면 아주 저축을 성실하게 해오면 2억 4천 가질 수도 있겠죠. 2억 4천만 원만 있으면 나머지 9억 6천만 원을 서울주택공사가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 그 집을 사주겠다. 그냥 집을 사는 겁니다.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아니고 그냥 집을 사주는 겁니다. 집을 사되 그 명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 청년 이름과 서울주택공사 이름을 함께 넣는다. 그런데 집을 사고 파는 것은 이 청년이 결정을 한다. 서울주택공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팔고 다른 데 가고 싶으면 이 청년이 팔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재원까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나이 때 지금 30대 아들이 있어서 이 공약을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2억 원만 있으면
2억원만 있으면 10몇 원짜리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 사람 이름으로 지역 상관없이 가령 압구정동, 서초동, 강남역 근처, 역삼동 근처, 청담동 어디가 됐든 대치동 어디가 됐든 12억짜리 빌라가 되면 빌라, 아파트면 아파트,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 집만 가지고 실거래가 12억짜리 집만 찾아가지고 와라. 그러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10억을 서울주택공사가 내주겠다. 그리고 당신 이름 해가지고 그 집 사서 등기 딱 한다. 등기를 하되 공동명의로 한다. 그 청년 이름하고 서울주택공사 이름하고. 그리고 거기 6개월을 살든 1년을 살든 언제 팔고 떠날지는 그 청년이 결정을 해라.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